총 이 예산 금액이 얼마죠? 14.5조.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들만 계속 받아요. 나도 이거 빨리 받아야겠다. 항상 이 합격하는 사업객수의 키포인트는 저는 정부 지원 사업 쪽, 그 다음에 창업가분들의 매출 성장을 돕는 마케팅, 그 두 개의 키워드로 좀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분을 제가 모시고 왜 기대가 되냐면 저희 3년 동안 통틀어서 했던 채널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조회수가 아마 23만이 넘었을 거예요. 확실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 에센스 어떻게 키워요?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이 그 영상 보시고 되게 도움 많이 되셨다고 연락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기대가 되는 게 2024년이 오면서 지원 사업들을 다들 많이 받고 있대. 근데 내 주위에는 안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지원 사업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들만 계속 받아요. 아, 땀에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정보가 좀 늦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소상공인이기만 하면은 지원 조건이 되는데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만 못 받는 거네. 여기 사장님들도 나는 지원 사업 받은 거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거 안내도 안 해줘.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만약에 소상공인이다. 나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진짜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도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 오, 진짜?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웹사이트 만드는 거. 이제 돈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인건비 지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뽑는 거를 막 6개월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마케터 뽑을 수 있잖아요. 나도 이거 빨리 받아야겠다.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너무 잘 클릭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까 엠맛에 말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사이트부터 궁금해. 여러분들이 항상 즐겨찾기 하시고 봐주셔야 될 사이트 3개가 있습니다.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K-스타트업 이렇게 3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마당이나 소상공인마당 가보시면은 되게 좋은 게 지자체마다 정부 지원 사업 정보들을 올려줘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업체가 뭐 대구에 있어, 아니면 대전, 부산 각 지역마다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되게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 밝으신 분들이 다 타가시 고 제 주변에도 아는 분이 계속 또 타고 우리도 밝아져야 돼. 그니까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센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경쟁률이 정말 낮고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정보도 다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에 다 올라갑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중앙부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자체로 클릭을 딱 하시면은 지자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쭉 내려가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각각 지역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쭉 보실 수 있는데 인천 지금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주는 SNS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만드셔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접 우리가 돈 주고 맡기려고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막 술술술 다 깨지는데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고 뭐 대전에도 지금 하고 있네요. 또 요거는 초기 단계여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마당을 가보시면은 더 쉬운 사업들이 많아요.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세 항상 나가는 돈인데 이런 사업들은 경쟁률이 정말 뭐 낮기도 하고 사실 지원 금액 자체도 작기 때문에 거의 넣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 상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원 대상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에요. 뭐야? 다 되잖아. 그러니까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특히 3년만 지원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력에 제한이 없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위주의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이기만 하면은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프라인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키오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정 팀장 빨리 전화해서 여기 신청해라. 키오스크 공짜로 준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보험료 지원.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50에서 80% 보험료.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안 받으면 5년 동안 계속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총 이 예산 금액이 얼마죠? 14.5조. 14.5조? 네. 14.5조에서 나는 140만 원도 못 타먹었는데 14.5조래. 그래서 연초에 사업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1월, 2월, 3월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많긴 한데 이게 연중 계속 있어요. 사업들이. 계속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소상공인 마당, 기업 마당 가셔가지고 어떤 지원 사업들 지원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원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14.5
5조면 뭐 오죽하겠어. 엄청 많은데 그쵸. 이 중에서 우리 소상공인들만의 필요로 하는 자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사업은 데이터 바우처라는 오. 사업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 사업 넣을 때마다 좀 떨어져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 바우처라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경쟁률은 좀 낮아요. 경쟁률은 낮은데 뭐가 좋냐면은 공급 기업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 온라인 컨텐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맞아. 이것도 정부 지원받아서 실제 내가 마케팅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막막한 거를 정부 지원받아서 그냥 자부담 없이 엄청나게 작은 자부담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되게 많아요, 바우처. 검색해보시면은 클라우드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제조혁신 바우처, 바우처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냥 팀장이 그냥 넣기만 하는데 저 됐었어요. 저도 그때 400인가 600을 그걸 마케팅 맞아요. 비용으로 그걸 아주 요긴하게 잘 써서 또 사업을 지금 잘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대표님처럼 매출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출액 커서 잘 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하시는 1인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이 되거든요. 바우처 사업들이.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꼭 넣어보시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선포한 산업 분야예요. 맞아. 근데 이 10대 산업 분야 보시면은 골 때려요. 뭐 네. 어떤 게 골 때리냐면 막 우주, 미래, 로봇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랑 거리가 좀 너무 먼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선정이 되고 어떤 분은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선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밀어주고 싶은 사업은 조금 미래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 취업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밀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넣으시면 좋냐면은 데이터, AI 이런 키워드들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걸 넣냐. 근데 요새 검색해보시면은 베개, 잠잘 때 베는 베개조차도 AI가 적용된 베개라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상태의 걸 쓰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거 하겠다. 이 얘기 쓰시는 거예요. 그럼 카페도 그냥 카페 운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객들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맨날 고객들이 와서 주문하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나중에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들을 같이 붙이고 싶어요. 라는 걸 넣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쓰실 때 항상 지금 하는 사업, 내가 뭐 5평짜리 무인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커졌을 때 약 10년 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 계획이에요. 사업 설명서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미래 시점을 지금 적어주시는 거. 저는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나중에 많이 창출할 좋아요. 거고 내 사업 더 잘 돼서 사회에 기여할 테니까 저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너무 좋다. 혹시 특급 노하우 비밀 여기 시그릿을 올려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정보 기재해 주시면은 특급 정보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추천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는 강한 소상공인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하실 때도 돈을 쓰실 수 있거든요. 이건 최대 1억까지 지원. 그리고 또 뭐 업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창업 7년 이내다. 그러면은 도약 패키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최대 2억까지. 만약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은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저희도 작년에 2명 지원을 받았어요. 2분 지원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 정규 멤버로 같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6개월 지원을 받으면요. 또 핏이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같이 갈 수 있는 멤버를 찾을 수도 있어서 그 사업은 꼭 지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MC 500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해주는 분을 또 이제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아서 또 이제 합류한 친구가 또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 일자리나 이런 걸 연결해주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들의 기업으로 참여하시면요. 그 이력이 남잖아요. 이 기업은 그러구나. 이런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이 친구를 실제 채용까지 갔다 하면 더 가점이 있죠. 잘 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니까 잘 쓴 사업 계획서는 결국은 줄글이 아니에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찾아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아하. 왜 우리 상세 페이지도 보면은 글로 설명한 그래. 이 상품이랑 적절한 사진이 들어간 이 상세 페이지랑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항상 이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의 키포인트는 이미지. 적절한 이미지를 중간중간 잘 삽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20장 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하루에 몇백 장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줄글 읽기 싫어요. 적절하게 내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 설명을 이미지로 첨부를 해주셔야만 딱 눈길이 가고 훨씬 더 설득력이 그래. 높아지거든요.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채널에 정말 디테일하게도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저희 하그로 채널 그리고 엠마센 채널 오셔가지고 좀 추가적인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에서 왜 이렇게 창업가들을 밀어주냐, 왜 소상공인들한테 자꾸 지원해주고 그래, 왜 맞아요. 그러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 사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어준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창업가를 밀어줘야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기만 하시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시면 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본 게 좀 기점이 되셔가지고 또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댓글들이 맞아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거의 다 되세요. 막 그 200만 원 받겠다고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포인트를 아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창업오빠 강호동이고 인사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도와드릴 비즈니스 코치 엠마쌤입니다. 아, 좋다. 이분은 SNS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이쪽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또 대기업들 많이 출강도 하시고 많이 네, 맞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SK, 아브레퍼시픽 등등 여러 기업들의 재직자들 대상으로 또 마케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저희들 자영업자를 좀 그쵸. 살려주세요. 아니 저번 영상이 엄청 많이 네. 보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네. 바쁜 와중에 다시 저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끌고 왔어. 제가 엠마쌤을 왜 모신 이유가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 자영업자하고 너무 아득히 요원하다. 멀다. 야, 그거는 나는 못 받는다. 딴 사람 다 가져가는 거잖아. 뭐 중소기업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잖아. 나도 받게 해주라. 그래서 모셨어요. 저번 영상에 댓글 보니까 해당 사항 없지 않나 이런 또 질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대한 댓글 읽기? 그런 식으로 아, 너무 조금 좋네요.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혹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열받는 부분이 받는 사람은 노하우를 하니까 계속 받아먹는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받게끔 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 하신 사장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일단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넣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앵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몰라, 전혀. 식당이라고 넣으면 안 되고 카페라고 넣으면 안 되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넣으면 안 되는데 그 워딩을 그대로 쓰세요. 왜냐면 아하. 난 식당 운영하니까 식당, 카페를 운영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 사업을 소개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거업이면 안 돼요.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철거업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밀어줄 만큼의 사업으로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라고 하지 말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똑같은 카페를 운영하셔도 선정이 돼요. 사업 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MZ 세대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는 기술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받던가 정부 지원금을 받던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사업이 되게 앞으로 커질 것 같네? 커져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인력도 굉장히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많이 내겠네? 좋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냥 스마트 스토어, 그냥 식당, 그냥 카페는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은 그거 다 남들도 다 하는 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선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그 하나씩 낱낱이 네. 소상하게 좀 받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댓글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이 저 철거업 하는데 안 된 것 같던데요? 너무 많은 댓글들이 맞아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세금을 체납한 분들 아니면 거의 다 되세요. 세금은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냈다고 하면은 사행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가능하세요. 대부분. 각각 정부 지원 사업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냐 안 냈냐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업자가 있으면 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거다.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방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철거업을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고민 한번 해볼게요.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철거가 무슨 철거인지 모르겠지만 네. 철거를 해서 리사이클링 하나요? 다시 이 철거를 한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또 딴 가치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오,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뭐 철강 리사이클링 뭐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업을 소개하실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어가 딱 2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솔루션.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쵸. 솔루션이라는 말 자체가 해결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교육 컨설팅업 합니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너무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왜냐면은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얘기해볼까 했을 때 중소기업, 스타트업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강의를 막 하는 형식이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분의 알맞는 마케팅 전략을 추천한 거를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까지 만들겠다. 예를 들어 솔루션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실 때 저 이런 사업하니까 지원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정부 지원 사업 핵심 뭐냐면은 저 앞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거니까 지원해주세요. 와, 이거 핵심이다. 이거 꿀팁인데? 네. 생각해보면 이거거든요. 사장님 10년 뒤에 그 사업 어떻게 커져 있을까요? 10년을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대박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전히 그 5평짜리에서 작게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화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사업 키워나갈 거예요 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라서 너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서술하지 마시고 진짜 사업이 발전됐을 때를 기준으로 쓰시는 거.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듣기는 했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좀 받아보려고 하실 건데 대부분 안 해봤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특히 뭐 돈 300만 500만 원 주면서 경쟁도 치열해갖고 나는 못 받는 거잖아. 내가 뭐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원자들 채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원자들도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자격증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일 수도 있고 경험들이 이 사람의 스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업에도 스펙이 필요해요. 이 스펙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1억짜리 사업을 처음 도전한 사람이 넣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면은 아무런 스펙이 없고 아무런 이제 지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이 낮은 거 있죠. 그걸 먼저 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되게 이제 지원 금액이 작아요. 약소해요. 1,0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걸 먼저 넣으시고 거기서 선정 이력을 쌓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조금 더 큰 사업, 조금 더 큰 사업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는 첫 스타트를 200만 원 지원으로 시작했어요. 막 그 200만 원 받겠다고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스펙이 모이고 모여서 더 큰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이거 지원받았어요 라는 것도 한 줄 이력이 되고 그거가 또 쌓이면은 나중에 뭐 인건비 지원받을 때도 우리 이런 사업에 선정됐던 기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1,000만 원 이하 첫 도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2, 300 정도 하시는 것부터 먼저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선정되면은 한 3, 4천 그 다음에 더 높여서 5, 6천 그 다음에 1억 이상 예,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받는 사람만 또 받고 그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스펙이 될 수 있어서. 그럴만 하겠네요. 지원 사업도 어차피 다 경쟁 체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경쟁률 낮은 사이트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추천드릴 사이트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이고요. 기업마당 가보면 정부 지원 사업 정보들이 쫙 있는데 일단 맨 위에 보시면은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밑에는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쫙 있어요. 제주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먼저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인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인력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인력 말고 또 딴 거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금융 쪽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으로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시기마다 또 정부 사업들이 풀리는 게 완전 달라서 지금 이 시점에 보는 거랑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들어가서 보시는 거랑 완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경영 쪽 클릭을 해보시면 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쪽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사업 개발비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원들이 있는 거라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보시면은 내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나 지금 충북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충북 클릭을 해보시면은 충북 쪽에 있는 사업들 쭉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가끔 그냥 서울시 지역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각 그 도청 홈페이지라던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 지자체 사업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네.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거죠. 일단 지원을 빨리 해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앞에 약간 선착순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가끔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나는 컨설팅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첫 스타트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렇게 컨설팅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받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갔을 때 자문단, 멘토단 이런 뭐 컨설턴트 분들이 여기 또 파삭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경쟁률 낮은 컨설팅 사업들 들어가 보시면은 뭐 어떤 거 받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업 계속 한번 피드백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이력을 쌓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빡센 사업들 도전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무르익어 가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 계획서를 또 어떻게 쓸지를 또 몰라. 실제로 저도 잘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실 때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거의 뭐 10페이지 정도 보통 쓰고요. 굉장히 한 1억 정도 가는 사업들은 한 2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거 언제 다 쓰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줄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나 이미지, 도식화, 도표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줄글로 막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이제 이거 안 보는구나. 네, 이렇게 쓰면은 안 보이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미지가 중간중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도 캡처해서 넣어주시고 특히 표로도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쓴 사업 계획서랑 못 쓴 사업 계획서는 딱 멀리서만 봐도 일단 그림이 있네? 없네. 이런 차이가 일단 있어요. 아니 감독관도 사람인데 이 텍스트만 이거 갖고 한 수천 장이 들어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아무거나 막 캡처 넣으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매장의 사진 같은 것들은 표 안에 넣어서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증서를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 햇섭 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게 아닌데 안 넣으시더라고요. 여성 대표자님 같은 경우에 여성기업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스캔 떠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고 자 오늘 이후 이제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이 더 정부 지원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혹시 만약에 더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네, 저희 하우그로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정부 지원 사업 정보라던가 어떻게 사업계 쓰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또 무료 특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강 신청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다도 정보 입력해주시면 저희가 무료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빨리 줍줍줍 하자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 정보를 아셨으니까 실행에 옮기시는 것만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